반갑습니다. 전자상거래 경영컨설팅 JSN 대표이사 이정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계획서의 마지막 가독성 있는 PPT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PPT 작성은 본인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는 직접 저희처럼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설명되어 있는 내용, 학습되는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직감적인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저희가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포스팅한다든지 내용이랑은 조금 차별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독성 좋은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독성이라는 것은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 씁니다, 보다는 한눈에 바로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요점이 있는 단어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는 직감적과 가독성에 두 개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독성이 있는 PPT 작성법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차입니다. PPT 작성에서 목차만 보더라도 전체 PPT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전체 너무 많은 키워드를 통해서 PPT를 작성한다든지 사업계획서를 제안을 하신다 그러면 내용에 집중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3. 단순하게는 가독성이랑은 같이 매치가 되는 말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고 단순하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이거 같이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 도표와 이미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많은 글보다는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내용을 표현을 해주는데, 저희가 이러한 사진이나 도표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낼까, 필요성은 알지만 내용들을 무엇으로 만들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전문 용어, 저희가 그 전에 설명드렸죠? 네,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피하고 쉽게 접근을 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6번 색채 계획과 폰트, PPT는 가독성은요, 원하시는 색감과 그리고 글자의 폰트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과 전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로 그리고 어떤 폰트로 접근을 좀 시키시면 좋은지도 저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숫자입니다. 자, 숫자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또 숫자를 어떻게 내재를 시켜서 발표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됐다면 저희가 이제 발표라는 단어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만일에 발표를 하지 않고 제시만 한다면 그 제시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발표를 하신다면 발표자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발표에 따라서 PPT 작성법은 전혀 다른 용도로 또는 다른 레이아웃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가독성 있는 PPT 작성법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가독성 있는 PPT. 자, 첫 번째 목차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자, 목차만 보아도 전체 그림이 이해되어야 된다. 자, 목차가 단순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많은 게 좋을까요? 네. 세부적이 많은 것은요,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고, 감독관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겠죠? 수백 명 중에 또는 수십 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체를 다 보시려면요, 복잡한 목차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 목차만 보시더라도 직감적으로, 이 내용은, 이 사업쟁은, 이 PPT는 무엇을 뜻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지를 선별하게 알 수 있도록 가능성 있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1, 2, 3 형태로 직성을 되도록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인 거 있죠? 중 카테고리, 세 카테고리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에 다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독성 있는 PPT 두 번째입니다. 긴 문장보다는 짧은 단문이 좋다. 제가 목차에서는요, 핵심 키워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빼곡히 적혀 있는 글자를 감독관이 또는 PPT로 본다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복잡지 않을까요? 그렇죠. 화면에, 그 큰 화면에 굉장히 긴 소설과 같은 글이 적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보는 것만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점 정리가 되어 있는 가독성 있는 짧은 단문 형태로 핵심 키워드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어떠한 내용으로 이 차트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설명드린다는 것을 포함, 연계시켜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가독성 있는 PPT는 핵심 키워드 짧은 단문을 이용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가독성 있는 PPT 3입니다. 자, 단순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단순하게라는 것은 간단하게 글을 요약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광과 글자의 행간을 조정을 하고 충분히 여백의 미를 살려서 보고자 하는 PPT를 보시는 분 또는 그 감독관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집중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발표를 한다면 보시는 분들이 글자를 읽고 있다면 PPT의 내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점 정리를 해주고 그 요점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요점과 그 다음 자간, 행간을 충분히 조절하셔서 마지막 부분에 여백으로서 단순하게 설명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3. 가독성 있는 PPT 단순하게 작성하자. 자, 가독성 있는 PPT 네 번째입니다. 이거 어렵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저도 사실 어려워요. 뭐죠? 도표와 이미지가 집중하기 쉽다. 내용은 저희도 당연히 알지만 어떠한 내용을 글을 적어 놓고 이것을 사실은 도표와 이미지로 변경을 하시기에는 사실 만만찮은 일입니다. 저희가 만일에 디자이너나 아니면 사진작가나 아니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획사라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터넷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이 아니라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낫겠죠. 그래서 PPT의 특성상 저희가 인포그래픽이라는 내용으로 좀 접목을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산백과사전에 보니까 인포그래픽의 정의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입니다. 자, 내용만 보시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되죠. 정보, 데이터, 지식, 이런 사전적 표현을 정보를 빠르고 쉽게 누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분에게 표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즉 기본 요소로는 비주얼 내용, 그 다음 내용, 지식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인포그래픽의 기본 요소는 비주얼, 내용, 지식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즉 색깔과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비주얼적인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표와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드렸듯이 한눈에 보더라도 무엇을 뜻하고 얼마큼 성장이 되어 있는지 표현이 숫자가 아닌 그래픽으로 된다면 훨씬 더 직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타내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통찰감 있는 결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와 40%의 차이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자가 만일에 적혀 있다면 훨씬 더 직감이 좋겠지만 4명과 40명의 사람이 써 있다면 훨씬 더 많은 형태의 내용이 정보가 전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뭐죠?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내가 도표와 이미지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전문 용어 절대 쓰지 마세요. 저희가 가끔 사업계획서 받으시는데 내용 퀄리티 좋아요. 색감도 좋으시고 또 포인트, 그래픽 모두 다 좋아요. 인포그래픽 확실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해를 못한다면 상대편이 PPT를 보시는 분, 사업계획서를 받으시는 분, 그걸 전달 받으시는 분이 그 전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원하시는 도달점까지 도달하기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소비자가 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거나 또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다시 어필해서 풀어서 쉬운 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독성 있는 PPT 5 다섯 번째는 전문 용어를 쓰지 말고 쉬운 말로 풀어 쓰세요. 자, 여섯 번째, 색채 계획과 폰트가 디자인을 말한다. 앞에 저희가 얘기 드리는 인포그래픽과 유사한 내용인 것 같지만 전체적인 색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PPT는 전체 컨셉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아니면 앤틱풍인지 회색인지 흰색인지 전체의 색채적인 계획을 만들어 두고
작성을 하셔야지만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보이게 되실 겁니다. 만일에 페이지마다 색깔이 다르고 원하시는 아주 다양한 색깔이 등록이 된다면 PPT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집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채는 저희가 보통 보면 빨간색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빨간색 계통은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 내가 지금 PPT 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러한 내용을 강렬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컨셉으로 붉은색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파란색 계열은 무언가가 신뢰성 있는 내용으로 전달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전체 컨셉을 파란색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색깔이 검정색과 빨간색이라면 감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은 붉은색 위주로 접근을 시키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검정색과 회색 톤을 통해서 기본적인 분류를 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있죠. 폰트. 이쁜 폰트가 당연히 예쁜 전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폰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작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PC에 깔려 있는 거, 또는 내가 그냥 어떤 식으로 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모든 폰트는 저작권체가 다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듯이 이러한 내용들이 잘못 전달이 되고 그게 다른 쪽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폰트는 여러 가지 고딕체, 명조체 등등이 있는데,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권한다면 고딕체 계열이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실 때는 굵게 고딕체로 진행하시고요. 간단한 설명 같은 경우는 명조체로 짧게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희가 상업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업용 목적, 내가 어떤 식으로 개인용 아니라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가 뭐가 있냐면요. 네이버 서체는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다면 다른 폰트 잠시 중단하시고요. 네이버 서체로 완벽하게 좀 만들어 두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입니다. 자, 7번째는 가독성 있는 PPT 7 뭐로 말하라고 설명드렸죠? 네, 숫자입니다. 숫자로 설명하고 숫자로 이해시키고 숫자로 결론을 맞도록 하십니다. 기간도 숫자입니다. 금액도 숫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도 숫자로 표현을 하시면 좀 더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적인 부분 열심히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패턴을 100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지금 이 프로젝트는 100 중에 40%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시는 게 낫지, 저희가 지금 중간쯤 했습니다 이런 말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있는 PPT 모든 내용은 숫자로 설명을 하고 들으시는 분에게 숫자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 컨셉을 꼭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8번째 뭐라고 그랬죠? 발표라고 제가 목차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발표를 해야 한다면,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내용이 다르겠죠? 그래서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화면에 보이는 아니면 프린트에 출력되는 내용 기준으로 레이아웃이나 포맷 등등을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발표를 하신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자가 무대에서 어떤 형식으로 발표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내용 없이 화면에 프로젝트나 아니면 모니터가 없이 발표를 하는지, 아니면 프로젝터 환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TV 모니터를 쓰신다면 TV 모니터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PPT의 좌우 내용은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PPT 발표를 하실 때는 발표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사진으로 찍어서 거기에 맞춰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사위원의 자리입니다. 심사위원이 일자로 앉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행렬로 앉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사위원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좌우로 또는 앞뒤로 이동을 하면서 발표를 해야 된다면 뒤쪽에 비춰지고 있는 PPT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를 잘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심사위원이 있다면 글씨는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뒤쪽에 일자로 되어 있는 심사위원 형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가독성이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 샘플 시연을 할 수 있는 발표 자리인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상품,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나 아이템이나 사업에 관련되는 내용 중에 내가 가지고 올 물건이 있다든지 표현상으로 보여줄 비주얼이 있으시다 그러면 꼭 저는 샘플을 가지고 와서 PPT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발표를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8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 목차였습니다. 목차 내용은 목차만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라. 2.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많은 키워드나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의 키워드로 주제를 나누라. 3. 단순하게 만들어라. 복잡한 내용보다는 심플하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4. 인포그래픽 얘기하셨죠? 맞습니다. 도표와 이미지를 통해서 최대한 부각시켜라. 만일에 도표와 이미지 또는 인포그래픽이 안 되신다 그러면 최대한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전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쉽게 진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전문 용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6. 폰트와 그래픽 설명드렸죠? 그래서 폰트는 꼭 저작권이 있으니까 저작자에 필요 없는 내용을 빼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표현을 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8.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PPT에 작성하는 방법이나 유형은 달라진다. 그래서 발표를 하실 건지 제출해서 내실 건지에 따라서 처음 시도, 기획 의도부터 적당하게 만드시면 좋은 가독성 있는 PPT가 완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